헬스토픽과 함께 라이브 리뷰를 시작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건강한 자유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혈당 수준을 유지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 가지고 제가 제안을 드렸던 것 같고요. 오늘은 제가 지금 여러분들을 치료하고 관리하면서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 포괄적 개입이라고 하는 부분이 왜 중요한가에 대해 가지고 간략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당뇨라고 하는 것은 이 고혈당이라고 하는 증상이 나타나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집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몸의 에너지 대사가 병적인 상태가 되어가지고 더 이상 당분을 신체 조직에서 제대로 이용을 하지를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고혈당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이나 아니면 징후, 이러한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결과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2형 당뇨병 같은 경우에는 생활습관병 라고 얘기를 하죠. 생활 습관을 치료를 하지 않으면은 2형 당뇨는 굉장히 치료하기가 힘듭니다. 근데 생활 습관병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2형 당뇨병을 치료하거나 관리함이 생활 습관에 대해 가지고는 조금 간과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당뇨를 치료하고 관리를 하고자 하는 데 있어 가지고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당뇨로 인한 합병증 때문에 그렇습니다. 혈당이 올라가도 우리의 건강에 이상이 생기지 않는다고 한다면 혈당을 관리할 필요가 없죠. 당뇨를 관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고혈당증이 지속될 경우에는 다양한 합병증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고, 그것이 우리가 이 당뇨를 관리해야 되는 이유가 되기도 하거든요. 이 옆에 그림은 당뇨를 관리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이제 지침이 될 수 있는 그 문헌에서 제가 가지고 온 그림입니다. 보시면은 중앙에 보이는 혈당 관리, 혈압 관리, 지질 관리, 그 다음에 심혈관의 신장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이 건물의 기반을 이루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생활습관 개선 및 당뇨에 대한 교육이라고 되어 있죠. 당뇨 관리에 있어 가지고 가장 근간이 뭐냐라고 질문을 한다면은 바로 이 생활습관의 개선, 그리고 당뇨가 왜 발생했는가, 또 당뇨는 어떠한 질환인가에 대한 그런 교육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되지 않으면은 아무리 약물을 사용을 해서 치료를 하거나 혈당을 관리하거나 혈압을 관리하거나 아니면 지질을 관리한들 소용이 없습니다. 그거는 그냥 수박 겉핥기에 불과한 부분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뇨를 관리함에 있어 가지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은 바로 생활 습관의 개선입니다. 당뇨를 관리하거나 치료하는 데 있어서 거의 대부분의 문헌들인 것 같아요. 특히 제2형 당뇨병에 관련된 문헌에서는 약물 사용에 앞서 가지고 우선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는 게 생활 습관의 개선입니다. 이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서 우리가 개입을 해가지고 개선을 시키는 게 우선적이어야 되고, 그것이 안 될 경우에,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이 있을 경우에 약물적인 개입을 통해 가지고 하는 것들 권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생활 습관의 개선을 함에 있어 가지고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내원을 하셔 가지고 이렇게 드시면 되고 이렇게 운동을 하시면 됩니다 라고 해서 치료를 해봤더니, 저 같은 경우에는 당뇨라고 하는 질환을 치료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서 한계를 많이 느꼈습니다. 굉장히 제한적이더라고요. 진료실에서는 예 하면서 다 듣고 가시지만, 그렇게 들으셨던 내용들이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는 경우도 많고요. 점점 무뎌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당장 눈에 보이는 약물이라든지 이런 거에 더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 포괄적 개입이라고 하는 다차원적인 개입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훨씬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당뇨를 관리하거나 아니면 치료를 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제가 이전에 블로그 또는 유튜브 헬스토픽 영상을 찾아보시면 이 포괄적 개입이라는 것은 의료 행위를 포함을 해서 생활습관, 그 생활습관에는 식습관이라든지 아니면은 운동, 수면 패턴들도 다 포함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사회적 관계까지, 또 이러한 교육, 이 몸을 어떻게 사용을 하는가에 대한 그런 방법에 대한 교육들,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다 여러분들에게 제공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의료 전문가를 통해 처방이 되거나 아니면 조언이라든지 아니면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을 때 이 당뇨 관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최종적으로 목표를 하는 당뇨 합병증의 감소라든지 아니면 당뇨의 완화까지 이어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여러분들의 삶에 대한 전반적인 개입이 뒷받침이 될 때,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을 때 당뇨가 제대로 관리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당뇨라고 했을 때 단순하게 한약만 복용을 하면은 당뇨가 치료된다, 또는 양약이라든지 인슐린만 맞으면 당뇨가 치료된다, 나는 약을 먹고 있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는 굉장히 곤란합니다. 당뇨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이 고혈당증이라고 하는 거는 당뇨병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우리가 개입을 해가지고 치료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대증요법적으로 뭔가 제한적이거나 아니면 수박 겉핥기식의 어떤 치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2형 당뇨병이라고 하는 생활습관병에는 더더욱더 그렇겠죠. 그래서 때문에 여러분들이 당뇨를 관리하거나 아니면 당뇨를 치료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반드시 이러한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고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구나. 혹시라도 당뇨 전 단계라든지 아니면 당뇨의 초기라고 또는 2형 당뇨병이라고 진단을 받으신 분들이 내가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갈팡질팡 하실 경우는 제일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될 거는 이 생활습관에 대한 개선과 이 당뇨에 대해서 내가 하나하나씩 알아가는 것,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셔야 된다는 것 꼭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렇게 당뇨의 관리에 대해 가지고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우리가 약을 쓰거나 아니면 시술을 받거나 이런 부분들보다 우리가 하나의 어떤 질환 구분을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 가지고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할 것인가 하는 내용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잘 기억해 두시고 여러분들께서 건강한 관리를 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